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1, 2, 3차에 걸쳐서 유튜브 방송을 했고, 오늘 네 번째로, 전에 이제 앞에서는 이 동영상 취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건강 실험을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이 건강 실험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지만, 실시를 했지만, 아주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되돌이켜보면 그것도 일종의 건강 실험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989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1989년에, 서울에 있는 홍릉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 홍릉 캠퍼스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거기서 했는데, 박사 3년차 때, 1989년 박사 3년차 때, 제가 아침 9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실험을 합니다. 화학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한 4년 동안에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결과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은근히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밀려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저도 모르게 밥을 먹고 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면 한 30분쯤 지나고 나면은 배에 가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가스가 꽉 차가지고, 가스가 꽉 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보면은 배에 가스가 차니까 이게 압력이 받아가지고 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눈에도 뭐냐면 안압이 걸리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함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옆에 경희대학교가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경희대학교 정문 쪽에 있는 경희의료원이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내과에 들려서 도대체 이 병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냐, 그걸 물었더니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은 신경성 위장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부로 저는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을 타가지고 와서 신경성 30분 식후 한 30분쯤 되면 배에 가스가 찬 상태에서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어김없이 나도 모르게 잠이 옵니다. 그래서 책상에 엎드려서 약 30분 정도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그 30분 후에 일어나서 보면은 배에 이렇게 찼던 가스가 쑥 들어가고 소화도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약의 효과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해서 계속 먹고, 그런데 그 약을 타는 게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오전에 가가지고 아침 9시 전부터 기다려가지고 12시까지 거의 보내게 됩니다. 그 진료 시간에 가더라도 많은 환자분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기하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서 약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바로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약 처방서를 써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 처방전을 들고 약국 앞에 가서 뭐냐면 그 약을 받는데 또 기다려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월요일 오전은 병원에서
소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 이거 2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이나 몇 달분을 그냥 한 번에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2주에 한 번씩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매주 2주마다 그거를 월요일 날 가가지고 오전의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아까운 시간이죠. 아까운 시간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병원에 다녔죠. 다니고 그랬더니 6개월쯤 지났을 때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약을 평생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고쳐 먹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약을 타다가 약 2주 후에 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더 이상 오지 말고 약을 먹는 것보다는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더 좋은 거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고 신경쇠 유전염을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도 의사 선생님도 알려주신 바가 없고 저도 모르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배에 가스는 찼고 그래서 저는 한번 행동을 해봤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던 추억,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냇가에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던 추억, 하여튼 재미있게 놀던 뒷동산에 가서 놀던 추억,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그 추억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돌렸습니다. 필름을. 그랬더니 한 10여 분 지나니까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재료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갈 때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나에게 잘 해주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필름을 돌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 시절 추억과 어머니께서 잘해주신 추억들을 이렇게 돌리니까 눈을 뜨니까 약 2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배를 이렇게 보니까 배가 쑥 가스가 찼던 것이 내려가 있고 소화도 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상당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배에 식사를 하고 배에 가스가 차면은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어린 시절 추억과 어머니께서 잘해주시는 추억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필름을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배에 가스가 이렇게 찼던 것이 배에 내려가고 소화가 됐습니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2, 3개월 후에는 더 이상 배에 가스가 차지 않고 더 이상 의자에 앉아서 추억을 이렇게 필름을 돌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어쨌든 신경성 유전염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왜 해결이 됐는지를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2014년부터 제가 건강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이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신체의 건강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도대체 뭐지? 이 마음이 도대체 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 2016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월정사에 있는 월정사, 유명한 절입니다. 그 월정사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코스로 학생들을 데리고 3년 동안 3년에 걸쳐서 다녔습니다. 그때 템플스테이에서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스님 이름 그 성함이 적엄 스님이십니다. 적엄 스님께서 1시간에 걸쳐서 1시간 할애해 주셔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마다 3년에 걸쳐서 저는 반복해서 했지만 학생들은 새롭게 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스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집착을 버려라. 집착이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니 집착을 버려라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집착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또 마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뭘까요?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옷을 사러 가든지 신발을 사러 갔을 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이 신발이 마음에 드니 또는 이 옷이 마음에 드니 이렇게 물어보지 이 신발에 생각이 드니 이 옷이 마음에 이 생각이 드니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은 뭔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뭐고 생각이 뭘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냐. 근데 어느 날 어느 책을 보는데 마음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빙산이 있으면 바다 위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빙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쪽 아래쪽으로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빙산은 일각이라는 거예요. 일각. 그 일각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부분이 의식이라는 겁니다. 의식.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 큰 부분이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의식의 세계가 마음이고 의식의 세계가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신경성 위장염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뭐냐면은 무의식 마음의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이런 그 마음이었는데 의식을 자꾸 긍정적인 즐거웠던 추억, 재미있던 추억, 어린 시절 추억, 어머니께서 해줬던 추억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점차 변화가 생기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2,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무의식의 세계가 긍정으로 변화돼서 더 이상 배에 가스가 생기지 않고 신경성 위장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생각, 의식의 이 영역이
자꾸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마음의 부분이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이렇게 그 신경수 이장염 극복한 것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 해석이 맞은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마음도 부정적인 마음도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의식을 반복하다 보면은 무의식의 세계도 변화될 수 있고 마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은 우리 신체, 육체의 건강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심지어 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우리는 건강 문제와 질병과 암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힘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뭐냐면은 제 그 신경성 위장염을 극복한 사례로 이렇게 증거로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제 경험만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너에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본인이 스스로 건강 실험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암까지도 극복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한 사례를 저는 책을 통해서 몇 번 봤고 그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에서도 봤고 그다음에 나는 자연이다에서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그 데이터들이 모인다면은 충분히 우리 마음이 신체의 건강 문제, 질병, 암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메일로,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들을 소중하게 모아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은 보내주시려면은 알아야 되겠죠. 전화번호를 알아야 돼요.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274-0625입니다. 010-3274-0625 이게 전화번호고 이메일은 jmlee 주문 리 032@naver.com 네이버닷컴입니다. 자, 여기 032가 있는데 032를 기억하기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어요. 김영삼 대통령을 이렇게 뒤에 부르면 032입니다. 032. 그래서 jmlee 032 네이버.com 이것이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소상히 적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이름도 써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걸 써주시고 보내주시면 저는 그거를 데이터로 모으고 싶습니다. 데이터로 모아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 이런 근거들이 있으니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야기하는 건강실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건강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건강실험 일을 꾸준히 해서 뭔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한다면 제 자녀나 또는 젊은 사람들 또는 후손들이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완전히 도출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소중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는 젊은 사람 후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고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하다 보면은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그렇지만은 그거는 모르지만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자세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일단은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가는 거죠. 가다 보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건강실험 이야기 하나, 신경성 위장염을 극복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